생활 속 리더십. 오늘은 모성애적 삶을 담은 마드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레라는 말은 모성애, 모성 이런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걸 메타버스에 담아보는 계기로 특히 어머님의 모성애적 리더십을 메타버스에 저희 어머님 이야기부터 한번 사례로 들어서 이걸 처음에 영상으로 제작했다가 또 책으로 그리고 메타버스에 한번 담아보고자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밟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머님들은 자식 키우는 과정에 위기 상황에서 모성애적 본능에 기반한 상황 대응력을 펼쳐가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고 또 해방 전후부터 시작해가 지금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간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수준에 이르게 하는데 어머님들의 자식 사랑, 자식 키우기 또 그 과정에서 모성애적 본능에 의한 리더십을 발휘한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가능하게 했는데 다른 여러 친구들 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어머님들의 리더십 이야기가 생활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세대 어머님 또 밑으로 더 내려가서 현재 MZ 세대를 품어 안는 어머님들의 리더십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특히 이제 전통적인 어머님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력과 끈기로 문제 해결해 온 그런 역사가 몸에 배어 있었고 그 다음에 포용과 연민의 관계망 DNA가 어머님을 가장 혹은 가장을 지키는 모성애적 울타리 안에서 자식들을 돌보고 또 그 과정에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주위의 애들 또 주위의 힘든 상황에 처한 그 아이들까지도 보듬어 안는 그런 게 우리 개발도상국 단계의 어머님들의 리더십이 쌓여가 역사가 되어 왔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특히 32년생 어머님 저희 권금조 여사의 사례가 좋은 어떤 본보기로 한번 제가 먼저 다뤄보고 이게 또 다른 친구들이나 또 우리 주변의 어머님들의 모습에서 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을 모아서 일반적인 모성애적 리더십으로 좀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제가 발벗고 나서 보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특히 부산에서 한 70년 살다가 서울에 저하고 같이 한 20년 정도 계셨는데 생면부지의 서울에서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주변의 그 할머니들 친구로 다 만들어서 개모임도 하고 또 집뒤 용왕산
정자에서 윷도 놓으시고 또 만난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보듬어 안아주고 또 그들의 그 힘든 거 상담도 해주고 같이 놀러도 다니면서 끈끈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면부지의 서울에서 사람들을 잘 사귀어 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그 용왕산 정자에서 동네 할머니들 하고 같이 20년을 그렇게 친하게 지내오시면서 정말로 그 여성 특유의 친화력으로 적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남들 힘든 가정도 보살펴주고 또 자녀 문제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까지도 다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고부간의 갈등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문제 해결까지 도와주는 사례도 제가 들었는데 동네 그 우성아파트에 다니시는 우성할머니라는 분은 실제 자식과 며느리 그 갈등을 어머님이 처음엔 계속 들어주시면서 이야기를 좀 한참 그 진단하신 뒤에 대안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며느리하고 우성할머니 그 갈등을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하고 실제 밥까지 사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할머니들하고 20년 동안 끈끈하게 쌓인 정으로 잘 지내시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 또한 그 정자의 그늘막, 바람막이, 방풍막도 구청장한테 용감하게 손을 들어서 민원을 그 해결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됐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 보고 감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자기 어머님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동안에 못 봤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들을 재발견해서 또 다른 가족들한테 공유도 하고 이러면서 동네 주민들과 화합하는 모습, 또 그 다음에 가족을 지키는 모습, 또 연민의 리더십으로 가정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메타버스에 이런 상황들을 그 에피소드 형식으로 담아가 컨텐츠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기존에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한 게 있었겠지만 이제 개인 미디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블로그처럼 각자의 메타버스 장에서 이런 가족의 특히 어머님을 중심으로 하는 모성애적 리더십의 어떤 사례들을 개인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일단 저부터 우리 어머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은 생활에서 묻어 나오는 생활 속 진리의 말씀들을 툭툭 던지시는데 그게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생각이 나고 제가 행동하는데 이정표로 삼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좀 아직도 기억하는 멘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작으나 크나 내동무. 저는 좀 잘난 맛으로 뭐 친구들이나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좀 중심에 서고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어떤 뭐 선민의식 이런 걸 가지고 뭐 보이지 않게 또 나서길 좋아하고 그러는데 절대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난 척 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것처럼 그 공격당하기 일쑤니까 주위 사람들을 품어 안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작으나 크나 내동무라는 그런 말씀을 은근슬쩍 툭툭 던지셨는데 그게 계속 귓가에 맴돌다가 어느 순간 어머님이 또 동네 주변의 그 할머니들을 친구로 만들면서 이런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걸 보고 정말 절실하게 어머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구나. 스스로 당신께서 할머니들 한 명 한 명 챙기면서 적으로 안 만들고 끊임없이 어머님 주위에 사람을 모으더라고요. 특히 지방에서 올라가 서울에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집뒤 용왕산 정자에서 그렇게 친구를 만드는 거 보고 작으나 크나 내동무라는 그런 가치를 또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가슴에 더 깊이 와닿더라고요. 또 하나 하신 말씀 중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간 가랭이 찢어진다. 비교하지 마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비교하고 따지지 말고 안분지족 자기 주변의 그 환경에 맞춰가 잘 사는 사람 자꾸 비교하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내 멋대로 살아라. 자기 분수를 알아라.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이 말을 배웠는지 저희 어머님 사실은 학력도 없으시거든요. 초등학교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농촌 합천에 살다가 그 부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그 학교는 거의 무학입니다. 그런데도 한글을 떼셨어요. 아름아름으로 배워가지고 어릴 때 서당 주변에서 그냥 한글을 기독량으로 배우고 그랬다고 하시면서 최근까지 그 법문을 직접 한글로 필사해가 쓰고 그러셨는데 학력은 전혀 없으신데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이런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꼭꼭 그 교훈 삼아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에 섞어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듯이 이래 와봐라, 적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툭툭 던지는 말씀으로 이걸 해주셔가 그래서 은연중에 스며들었죠, 저한테. 그 다음에 이제 대덕화 이게 뭐냐면 어머님이 목동의 그 법안정사라는 절에 한 15년 계속 다니시면서 법명을 얻었습니다. 대덕화라고. 그러니까 덕을 크게 해서 꽃을 피워라. 이런 말씀을 그 스님이 좀 법명으로 이제 지어주셨는데 어머님의 어떤 성품에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법명 지어준 그분을 제가 만나지는 못했는데 너무 좋은 그 법명인 것 같아요. 저도
가슴에 좀 새기곤 하고, 또 제가 원효의 대성철학 이 책을 탐독해가지고 불교 사상, 불교의 어떤 철학적 가치를 좀 이론적으로 한번 탐독하고 그랬는데, 화엄사상 이런 측면에서 대덕화라는 말이 어머님 본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일회성으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삶에 녹아들게 뚜벅뚜벅 생활 속에 실천하는 지구력을 어머님은 또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한 가지 이슈를 품었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게 계셔가지고, 저희 집안에 그 할아버지 산소가 좀 등기 문제로 분란이 좀 있었는데, 어머님이 어디서 들으시고 등기가 할아버지 산소가 저희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고, 그걸 어디서 들어가 저보고 그 땅 문제가 좀 있을 때 저보고 확인해 보라 그래가지고 실제 합천에 그 등기를 제가 떼보고, 그래가 결국엔 정리를 그때 새로 좀 해가지고 장손인 할아버지 명의를 다시 그 우리 조카, 장조카한테 또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제가 어머니 말씀 듣고 새로 다 등기를 새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 문제가 발견되면 물고 늘어져가 해결을 하시는 모습을, 등기 문제, 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 집뒤 용왕산 정자 그 그늘막, 바람막이, 비닐 그 공사하는 것도 어머님이 끝까지 그걸 해결하려고 손발 걷어 매고 막 그 급기야 구청장 면담까지 해가 결국은 해내셨거든요. 와,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줄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당신의 어머님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50년 동안 어머님 같이 일해 있었지만 서울에 딱 20년 동안 어머님 딱 같이 밀접하게 저하고 다시 서울에서 생활해 보면서 새로운 면을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어머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이가 많고 작고가 아니라 이 모성애적 리더십은 30대, 40대 지금 그 신세대 가정주부에도 본능적으로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발견해가 키우고 또 격려해주고, 또 그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듬어 준다면 더욱더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 저는 어머님 사례를 보면서 전에 몰랐던 걸 새로 배우고, 저 스스로도 이런 어머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슴에 깊이 새기고 조금씩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화두로 삼고자 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아쉽게도 2018년 후반기에 치매 증상이 오셔가지고 좀 인지력이 점점 떨어지는데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니까 더욱더 어머님의 이런 말씀이 더 소중하게 와닿고, 지금 3년차
인지장애 치료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더욱더 이런 면들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이렇게 동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메타버스에 한번 담아서 어머님의 모성애적 리더십을 되새겨가 우리 삶의 그런 이전표로 삼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리더십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어머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또 자식들, 특히 어머님 식솔들, 어머님 휘하의 가족들 다 아우르는 계기로 어머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 우리 가족이 또 어떤 상황이 올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 하겠는데 살아계신 동안에 이런 어머님의 모습,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을 자꾸 좀 담아내서 가족들이 뭉치게 하는, 저희 오남매가 뭉치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더라고요. 실제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면서 좀 힘든 것도 있긴 했지만 어머님 말씀이나 어머님의 어떤 추억들을 가족들이 뭉치게 하는 계기로 생일 때나 또 명절 때 이렇게 어머님의 말씀, 어머님 사진을 공유하고 어머님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음미하고 그러면서 묘하게 무의식적인 가족 연결하는 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 속에 오래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공감대의 요소들을 잘 묶어서 어머님이 지금 치매에 걸려가 자꾸 인지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머님을 다시 환기시키는, 어머님을 또 생명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로도 저희가 리마인드 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 식솔들, 우리 어머님 밑에 가족들도 다시 뭉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머님 이야기, 어머님의 그 생활 속 리더십, 모성애적인 본능을 가족과 연관된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가 메타버스 안에 콘텐츠로 담아 놓으면 정말 가족의 재발견 이런 코드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제가 한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간에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또 애써 잊혀져 가던 그런 문제들까지도 어머님의 이런 에피소드, 어머님의 말씀, 어머님의 그 생활 속 리더십에 관련된 모성애적 본능을 가지고 가족들이 현재 어렵게 처해가 다들 힘든 구석이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자신을 추스리고 또 자기 가족들 챙기는 그런 모성애적 본능을 자극하고 가족의 유대의 끈을 좀 강화시키는 계기로 어머님의 어떤 이런 에피소드가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가족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그런 이슈나 화두를 재개념화시키는, 아까 말씀드린 어머님이 작으나 크나 내 동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위 사람들과 친화력 있게 지내라는 부분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인간 관계에서 삶 속에서는 너무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그걸 현실에 맞게
재개념화 시켜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나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말씀인 것 같아가 이런 기회로 저 스스로도 다지게 되더라고요. 특히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걸 자꾸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어머님께서 가랭이 찢어진다고 뱁새가 항새 따라가려면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씀처럼 자꾸 그 안 좋은 상황 또 남의 그 잘된 거를 비교만 하다 보면 끝도 없다 하면서 새로운 기회의 땅을 만들고 낙관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재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활용해가 코로나 상황에도 새로운 기회의 땅을 만들자. 데카르트의 코기또라는 걸 좀 이렇게 갖다 붙여가 다시 에너지를 얻는 계기로 좀 이것도 어머님이 평소에 긍정적으로 사실 85 그쯤에 어머님 연세가 이럴 때 힘든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85세 연말 그때 정말 몸살을 심하게 앓으시고 기력이 세진해가 관절도 안 좋으시고 이러다가 좀 못 일어나시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김장 담그시겠다고 하시면서 용감하게 그 절인 배추 또 그걸 소금으로 다 헹구고 하면서 열이 펄펄 나는데도 그 소매 걷어 치우고 김장을 그때 연말에 거실에서 힘든 상황을 뚫고 막 일어서가 김장을 다 50포기를 다 해내가 자식들 다 나눠주고 하는 거 보면서 그때 정말 좀 짠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도 그걸 뚫고 일어서는 모습. 그때 정말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뚫고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올해 91살 치매에 지금 뭐 앓고 계시지만 또 그래도 긍정적으로 밝게 또 웃으시고 자식들 또 알아보시고 물론 자꾸 기억이나 이런 거 떨어지는데도 애틋해요. 그걸 계속 그 주변 상황을 적응 잘 하시고 헤쳐나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점점 기력은 떨어지고 인지력은 떨어지지만 그 안에서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잃지 않으시는 게 너무 자식들한테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연의 본질적인 그 존재론적인 욕망 이런 것들은 절대 끈을 놓지 않으시고 버티시는 모습에서 우리 가족들이 에너지를 많이 느낍니다. 밝은 모습이면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걸 다 음과 양을 역설적인 어떤 면까지 다 품어 안으시고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시는 모습 보고 불교의 어떤 그 인드라망의 가치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거울이 되어주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작으나 크나 내동무하면서 보살들 불교의 그 도반들이 서로 감싸주고 하는 것처럼 어머님이 그걸 몸소 실천하시고 지금 치매 중에도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을 배려하고
또 주변에 친구를 계속 끊임없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도 간호사, 요양보호사, 주변의 할머니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큰 에너지와 화두를 주고 계셔가 여전히 배우고 어머님의 그런 멋진 모습을 오랫동안 가슴에 담고 제 삶의 이정표로 삼고자 합니다. 딥러닝이라고 제가 6년 동안 최근 그 설득 포럼에서 같이 함께 그 딥 리더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기존의 어떤 교수학습법과 차별화된 디퍼런 교육 DNA 본질을 공유하는 이센셜 궁극적으로 사람의 감성에 공감하는 엠퍼시 심오한 거무를 의미한 프로파운드 이렇게 DEEP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딥 리더십에서 저는 이제 교육 쪽 이러닝 쪽에 있다가 보니까 요걸 리더십을 러닝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새롭게 이제 재개념화 시켜가 드라이브를 걸고 2021년 12월 제35회 이러닝 매치 포인트의 화두로 삼으려고 합니다. 딥러닝으로 내면으로 심화학습을 시키는 지금 인공지능 기반의 AI 학습이나 또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이나 또 여러 가지 첨단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이러닝 이슈들이 많은데 차별화된 이러닝으로 또 교육 본질을 공유하는 이센슈얼, 감성에 공감하는 엠퍼시, 또 심오한 교육의 어떤 거무엇, 프로파운드를 담아내서 딥싱크, 또 깊은 사고를 거쳐 딥토크, 아주 또 내밀한 대화, 심도 깊은 대화까지 이런 거를 거쳐서 딥워크, 딥액터로 성화시켜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건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고자 딥러닝을 화두로 지금 계속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포용의 리더십, 모성애적 리더십에 좀 방점을 두고 저희 어머님이나 여러분들 어머님에 의한 모성애적 리더십에서 배워서 실천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고 이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 또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재개념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